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라는 인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민주당의 극좌 하원 의원입니다. 뉴욕주의 연방 하원 의원인데, DSA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뉴욕 지부에 다시 재가입했다고 합니다. 이 DSA라는 조직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미국 내에다가 사회주의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로 만들어진 풀뿌리 민간 조직입니다. 비영리 단체이고요. 그런데 이 민간 조직이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막시즘 공부하고 공산주의 가르치고 사람들을 사회주의에 대한 동경을 갖게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옆 사람들한테 퍼뜨리게 하는 일종의 아주 종교단체 같은 그런 활동들을 해오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조직들을 다 갖추고 있는 상당히 오랫동안 운영이 되어왔던 조직입니다. 전국의 조직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사회주의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이들이 처음에 기치를 내걸었습니다만 실제로 사회주의 정당을 만들어봤자 미국에서는 공화당, 민주당, 양당제가 너무 확실하게 있다 보니까 제3정당 만들어가지고 권력을 줄 수가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전략적으로 민주당에 지금 다 침투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었던 거고요. 민주당이 침투에 들어간 이들이 연방 하원에 당선이 되고 또 주요 시장에 당선이 되고 막 이러면서 민주당을 급진 좌파, 급진 좌경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안에서 민주당을 급진 좌경화하는 그러한 움직임만 앞장서는 것뿐만이 아니고 풀뿌리 조직을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보통 서민들한테 마치 사회주의가 좋은 것인 양 사람들한테 이렇게 세뇌시키는 그러한 설파도 동시에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자, 이 DSA가 어제 성명을 내고 오카시오 코르테즈 의원이 2026년 8월에 다시 자기네들한테 가입을 했다. 정식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오카시오 코르테즈 AOC라고 하는 이 의원은 지난 2018년도에 DSA에 처음 가입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1년짜리 회원권이 2019년에 갱신이 되지 않으면서 회비를 안 낸 겁니다. 회비를 안 냈답니다. 그래서 갱신이 되질 않아가지고 공식적인 전국 단위 회원 자격이 중지가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탈퇴한 건 아니지만 회원 자격이 중지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무려 7년 만에 다시 회비를 내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지금은 백만장자니까 엄청 부자가 됐습니다. 몇 년 사이에. 다만 이 DSA 뉴욕시 지부와 그동안 계속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DSA 측 설명에 따르면 자동 갱신되는 AOC 의원의 회원 자격이 만료된 상태일 뿐인데 그걸 최근에 알았다. 회비 안 낸 걸 몰랐다. 이런 얘기를 지금 변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7년 동안 DSA를 탈퇴했다가 정치적으로 다시 가입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회비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식 회원 자격이 끊어져 있다가 지금 다시 리액티브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다. 하원 민주당 내에서 가장 진보적인 의원 중에 한 명으로 좀 손꼽히고 있는 AOC 의원은 DSA와 연관된 가장 저명한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DSA는 이번 예비선거, 올해 있었던 예비선거에서 오랫동안 집권해왔던 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여러 명 낙선시키는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가지고요. 전국적으로 주목을 지금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점. 이런 점들로 놓고 봤을 때 왜 굳이 7년 내내 회비 안 내다가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회비 냈다라는 걸 굳이 또 DSA에서는 AOC가 우리한테 회비를 냈다라고 또 선전을 하게 만들었을까? 의혹의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 카몰라 해리스보다 차라리 AOC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녀가 이 DSA에 재가입하기로 한 결정은 중간선거에서 더욱 좌파 성향으로 기울고 있는 민주당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차피 급진 좌파 DSA 출신들이 지금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확실하게 AOC가 DSA 회원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못 박아주면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DSA가 더 힘을 얻게 되고 민주당을 더 급진 좌경화하는데 더 추진력을 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DSA라는 조직 자체는 원래는 정당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비영리 단체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냥 이 사람들은 정치 활동가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지금 스스로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노동계층을 위한 의료, 주거, 경제정책, 그린 뉴딜, 그다음에 경찰 면책 폐지, 아이스 폐지, 이른바 팔레스타인 해방 뭐 이런 것들을 주요 아젠다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한국하고도 연결이 되어져 있고 한국하고 연대를 하고 있는 한국의 좌파 단체들과 연대를 하고 있는데 한반도 평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있죠. 그 한반도 평화에 앞장선다라는 이야기가 뭐냐?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걸 외치고 있는 단체입니다. 자, DSA는 미국의 사회주의 정당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을 했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게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차라리 민주당에 침투해서 민주당을 장악하자. 이러한 움직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진행이 되어져 왔던 것이고요. 지금 완성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DSA의 영향 때문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최근 민주당에서는 부유층 증세, 그래서 부자 세금이라는 거, 그리고 보편적 의료보험, Medicaid for all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모든 사람한테 다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의료 혜택을 받게 해주자 뭐 이런 겁니다. 불체자도 그냥 다 해주자 뭐 이런 거. 노동조합 강화,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 주거비 지원. 주거비 지원이란 말 들으면 당장 귀가 솔깃하시겠습니다만은 이 주거비 지원이라는 이야기는 부동산 주인들한테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월세를 못 올리게 만드는 정책들이고요. 월세를 올리지 못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주거비를 또 지원을 해주는데 그냥 막 지원해 줍니다. 가난하면 무조건 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여기에 엉뚱하게 혜택을 보는 게 누구냐?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외국인들. 캘리포니아주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죠. 합법적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금을 내고 있던 시민들은 대출을 못 받는데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와서 망명 신청한 이 불법 체류자들은, 불법 외국인들은 와가지고 대출 신청하니까 대출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 경제적 포퓰리즘을 앞세우고 있는 이러한 진보 정치인들의 영향력이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이 경제적 포퓰리즘을 내세운 사람들은 100% 나라를 망가뜨립니다. 아르헨티나가 과거에 그랬었고, 베네수엘라 그랬었고, 지금 이 좌파들이 독재 체제로 이끌어갔던 나라들이 전부 다 이런 식이었는데 경제적 포퓰리즘을 내세워가지고 국민들한테 표를 다 받고, 근데 그 약속했던 것들을 이행을 해주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부자들을 족쳐가지고 기업들하고 부자들한테서 더 많은 돈을 끄집어내고 세금을 잔뜩 붙여가지고 해냈고, 그러니까 결국 과도한 세금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 수입이 없어지게 되고 정부 보조를 받는 사람이 더 늘어나게 되고 정부는 더 줘야 되는데 걷어들일 때는 없어지고 그 나라가 망하는 거죠. 예전에 봐왔던 사회주의 국가들의 멸망, 이것이 이미 하나의 패턴으로 증명이 되어져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땅에서 이러한 실패한 사회주의 모델을 따르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여전히 환호를 받고 있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너무 국민들한테 교육을 안 했던 거죠. 최근에 로이터 입소스 조사에서는 무소속 유권자의 64%가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하는 것을 지지했다라는 여론조사를 내놨습니다. 물론 뭐 믿을 만한 여론조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60%는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국민들 세금으로 내준 돈들을 갖다가 의료비로 쓰겠다라는 이야기인데, 미국 시민이 몸이 아픈데 돈이 없어서 정부 보조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럴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그 돈을 쓴다라고 하니까 열심히 세금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돈은 우리가 내고 혜택은 저 사람들이 받고 정작 내가 다쳐서 정부 보조가 필요할 때에는 나는 가난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조를 못 해준다. 이런 처우를 받게 되면 이건 억울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도대체 국민을 위한 정부냐, 불법 외국인들을 위한 정부냐,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두를 위한 의료보험 혜택이라는 것은 허상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매우 위험한 아이디어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포퓰리즘을 좋아하는 그러한 중도층들도 민주사회주의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에는
왠지 거부감을 보이더라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입소스에서 내내 똑같은 여론조사에서 나온 답변입니다. 유권자의 43%, 무소속 유권자의 43%가 민주사회주의자라는 표현은 거부감을 느낀다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난 그 사람들한테 투표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 급진 좌익 정책은 찬성을 하면서 사회주의라는 이름 자체에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중도층 표심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DSA한테는 안 좋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DSA가 자기네들이 창당을 해가지고 제3의 정당을 만들어봤자 어차피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파워가 약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민주당 침투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되어주기도 한다. 결국 민주당 침투 작전은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됐던 위스콘신주의 프란체스카 홍 후보. 이 프란체스카 홍 후보 같은 경우에도 DSA 멤버죠. DSA 4개 지부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패배했는데 이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패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 AOC 하원 의원 그리고 무소속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이 프란체스카 홍 후보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핑계가 뭐였냐면 전국적인 선거에만 자기네들은 집중하겠다. 프란체스카 홍은 주지사 선거에 나온 거였으니까 그 주 안의 선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입장 발표 안 할래? 라고 한 발 뺐었던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본인이 직접 DSA 멤버가 되겠다, 그리고 됐다라는 것을 굳이 홍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전국적인 관심을 좀 끌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종의 컨벤션 효과 같은 것들을 좀 보고 싶은 겁니다. 얼핏 DSA하고 100% 싱크율을 보이지 않은 것 같은 AOC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2017년도, 2018년도에 회원 가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1년짜리 회비만 한 번 딱 내고 7년 동안 회비를 안 냈다라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겁니다. 100% 공감하고 참여하지는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것이 연방 하원으로 당선되는데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랬던 실제로 DSA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 정책들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고 좀 삐딱선을 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AOC가 이 DSA 회원 자격을 공식적으로 복원했다라는 것은 이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민주당 내의 진보 세력의 핵심 지도자다라는 위치로 분명하게 지금 그려놓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민주사회주의가 더 이상 변방의 정치 운동으로만 취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정가에서는 AOC가 2028년 대선 출마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과거의 중도적 자유주의에서 벗어나서 경제적 불평등과 부유층에 대한 반감을 전면에 내세우는 진보적 포퓰리즘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회주의는 곧 공산주의다 라고 반격을 하고 나오는 공화당의 반격도 더욱더 거세지게 될 것이다. 아주 갈 때까지 간 양극화된 그러한 투표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다행스러운 게 그나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을 진압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유민주주의의 표상인 이 미국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불행한,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